바쁜 직장인들에게 운동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일을 하다 보면 운동할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고 퇴근 후에도 지친 몸을 이끌고 헬스장에 가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피곤하게 느껴진다. 이 이야기는 긴 업무 시간 속에서도 짬을 내어 건강을 챙기고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직장인들의 여정을 다룬다. 첫 번째 주인공은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는 김대리다. 그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헬스장에 들르려 했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았다. 피로한 몸을 일으켜 아침 운동을 마친 뒤 회사로 가기는 고역이었고 저녁에는 야근이나 회식이 없는 날에만 운동할 수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는 인터넷에서 데스크 오피스 운동이라는 기사를 읽고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바로 회사 안에서도 짬짬이 운동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먼저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책상에 앉기 전 잠깐 시간을 내어 목과 어깨를 돌리고 손목을 스트레칭하며 긴장을 풀었다.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함께 사무실 근처를 산책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동료들도 앉은 자리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자 허리가 아프다, 눈이 피로하다며 점점 이 산책에 동참하게 되었다. 걷기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오후의 피로를 한층 덜어주는 효과가 있었다. 김대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후 3시마다 알람을 설정해 짧은 운동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그녀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다. 알람이 울리면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기대어 스쿼트를 하거나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어 올리는 계단 운동을 했다. 느리게 하지만 꾸준히 하고 나니 한 달 후 그녀는 한층 가벼워진 몸을 느낄 수 있었다. 동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례도 있다. 이 과장은 처음엔 김대리의 운동법을 귀찮다고 여겼지만 사무실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기수업체와 지하철역을 오가는 길을 걷다 보니 자신의 건강 변화를 알 수 있었다. 그는 덕분에 체중이 줄고 느껴지던 만성 피로도 점차 줄어드는 것을 실감했다. 결국 김대리의 데스크 오피스 운동법은 팀 전체에 번져나가 매주 어느 날을 즉석 운동 시간으로 정해 동료들과 함께 5분 스트레칭을 진행하게 되었다. 회사에서 운동을 함께하는 이들은 업무 스트레스가 줄고 업무에 대한 집중력이 향상되었음을 느끼며 이 시간을 즐겼다. 이 이야기는 일에 쫓기던 직장인들이 작은 운동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된 과정을 생생히 담고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운동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 김대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흥미롭고도 실용적인 영감을 준다. 각박한 현실에서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 오늘도 많은 직장인들이 그녀처럼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보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한 때 다이어트는 간단한 수학 문제처럼 보였다. 섭취하는 칼로리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면 체중이 줄어든다는 것이 상식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단순한 공식보다 복잡한 인간의 몸의 작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다이어트에 대한 잘못된 정보 역시 널리 퍼졌다. 내가 처음 다이어트를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고등학교 졸업식을 앞두고 있던 나는 5kg을 빼기로 결심했다.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는 말처럼 수많은 다이어트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정보의 대부분이 잘못된 상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가장 먼저 시도했던 것은 바로 저녁 6시 이후 금식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저녁 늦게 먹는 것이 살이 찌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 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야식에 대한 유혹이 너무 강했다. 결국 폭식으로 이어졌고 체중은 원래대로 돌아왔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먹는 시간보다 섭취하는 총 칼로리 양이었다. 다음으로 시도한 것은 탄수화물 완전 차단이었다. 많은 다이어트 전문가들이 탄수화물이 체중 증가의 주범이라고 했고 나도 그 말을 믿었다. 빵, 밥, 국수 등은 모두 금기였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오래 가지 않았다. 지속적인 배고픔과 피로감이 몰려왔다. 무엇보다도 나의 두뇌는 이 방법을 싫어했다.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기분 역시 급격히 나빠졌다. 운동을 시작하면서 알게 된 또 다른 잘못된 다이어트 상식 중 하나는 운동 후에는 섭취 금지였다. 힘겹게 운동 후 허기진 상태로 물만 마시며 견뎌야 했던 그 당시를 떠올리면 지금도 웃음이 나온다. 신체는 운동 후 적절한 영양 공급을 필요로 하며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다이어트라는 여행은 다양한 시행착오와 배움으로 가득 찼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항상 유연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각자의 몸은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잘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했다. 모든 상식, 이 나에게 꼭 맞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잘못된 다이어트 상식들을 벗어던질 수 있었고 진정으로 건강한 생활 방식을 찾을 수 있었다. 나의 여정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날 해변으로 여행을 떠난 나영은 햇볕 속에서
하루를 즐기기로 했다. 나영은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해변에 도착했고 모래사장에 누워 태양을 만끽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하나의 과제가 있었다. 과거의 경험에서 그녀는 선크림을 충분히 바르지 않아 빨갛게 익어버린 피부 때문에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이번에는 절대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모래 위에 앉아 가방을 열고 평소 잘 알려지지 않은 선크림 사용법을 떠올렸다. 가장 먼저 나영은 노출될 부위를 고려해 SPF 지수를 선택했다. 얼굴에는 SPF 50의 선크림을 발랐고 피부가 덜 민감한 팔과 다리에는 SPF 30을 사용했다. 그녀는 매일매일 사용할 재고를 확인하며 이 방법을 여러 번 시도한 끝에 자외선을 막아내기 위한 최적의 조합을 발견했다. 나영은 집에서 나서기 전에 이미 선크림을 발라두었지만 바닷가에 도착한 뒤 이내 자신이 지켜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사항들을 머릿속으로 되새겼다. 선크림은 바른 뒤 15분에서 30분 정도 지나야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영은 시간을 제대로 맞추기 위해 방수시계를 활용했다. 태양은 뜨겁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해수욕을 하면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는 사이 그녀는 자연스럽게 2시간마다 선크림을 다시 발라야 한다는 것을 상기했다. 나영은 알람을 맞춰둔 덕분에 정확히 2시간마다 선크림을 덧 발랐고 이렇게 함으로써 물결 속에서도 계속해서 자외선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나영은 선크림을 바를 때에도 테크닉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과거 그녀는 선크림을 바르면서 팔과 다리의 윗부분만을 신경 쓴 적이 많았다. 이제는 발 뒤꿈치부터 목과 귀 뒤까지 자외선이 닿는 모든 부위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발랐다. 귀 뒤와 목 뒤, 그리고 발등을 포함한 사소해 보이는 부분까지 꼼꼼히 바르는 데 주의를 기울였다. 오전이 지나고 나영은 점심으로 준비해온 과일과 간단한 샌드위치를 먹으며 잠시 휴식을 취했다. 여전히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놀았고 보드를 타기도 하며 여러 활동을 이어갔다. 종일 햇볕 의뢰에서 활동한 후 그녀는 충분한 물을 섭취하여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나영은 화상 없이 건강한 피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선크림 사용법에 있어서 더욱 현명해진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작은 선크림의 중요성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영은 침대에 누워 피부를 만져보며 뿌듯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다. 여름 동안 무사히 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 그녀는 앞으로도 건강한 선크림 습관을 꾸준히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네 번째 이야기는 행복한 일상 속에서 매일 쏟아지는 업무와 끊임없는 전화, 이메일에 압도된 수지는 마치 기계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절친한 동료 민수가 명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수는 최근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작한 명상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는지 설명했다. 수지는 호기심이 생겼다. 그녀는 민수의 이야기를 듣고 머리를 끄덕이며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렇게 수지는 명상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발길을 내딛게 되었다. 처음 수진이 선택한 명상 기법은 마음챙김 명상이었다. 시작은 어렵지 않았다. 조용한 방 한 구석에 앉아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보기로 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지나치는 생각들을 관찰만 하고 놓아주기를 반복했다. 처음에는 잡념이 끊이지 않았다. 업무 생각, 오늘 하지 못한 일들, 내일의 일정 등 마음은 끊임없이 돌아다녔다. 그러던 중 명상 앱에서 안내하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이 순간 그저 있어 보세요. 그 말이 전해졌을 때 수지는 비로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었다. 며칠 후 수지는 또 다른 명상 기법인 자의 명상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자의 명상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고양시키는 기법이었다. 수지는 조용한 아침, 가만히 앉아 자신에게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나는 안정과 평화를 가질 자격이 있다. 고 조용히 속삭였다. 그리고 가족, 친구, 동료들 한 명 한 명을 떠올리며 그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전했다. 이 명상 기법은 수진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자신을 포함한 타인에게 좀 더 긍정적이고 이해심 많게 되었다. 무엇보다 일상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한 발짝 물러나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 같았다. 몇 주가 지나자 수지는 걷기 명상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자연 속에서 천천히 걸으며 감각을 하나하나 느끼는 것이었다. 발이 땅을 딛는 느낌, 바람이 피부에 닿는 느낌, 새소리와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모든 것이 그녀에게 새로운 감각적 경험이었다. 그녀는 그것이 단순한 산책이 아닌 의식적인 마음챙김의 연장이란 것을 깨달았다. 수진의 이러한 명상 여행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을 넘어 그녀의
전반적인 삶의 태도까지 변화시켰다. 과거 그녀가 따랐던 수많은 생각의 흐름과 감정의 변화를 이해하게 된 것은 큰 성장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의 두려움을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안에서 평온함을 찾아냈다. 명상을 통해 수지는 스스로 평화와 행복을 창조해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녀의 이야기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와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전달해준다. 이제 수지는 혼란스러운 일상 속에서도 명상의 힘으로 여전히 평온함을 유지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